네, 2025년 5월 14일 이정훈입니다. 대구에서 그랬나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만에도 쉐쉐하고 중국에도 쉐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주장을 어깃장을 놨는데 이 쉐쉐 대통령 이재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쉐쉐 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심각한 안보 위기를 만든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엔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당히 고위직이에요. 그와 이런저런 자유로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최근 유엔과 지금 유엔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죠. 미국의 사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유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몇 차례 했던 건데 1939년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해서 소련하고 나눠먹죠. 그리고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그 프랑스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영국을 공격합니다. 그게 1941년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도저히 막기 힘들어진 영국의 처칠 총리가 프린스 오브 웨일즈 대공 구축함이라고 그래야 되나? 대공은 공작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자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어쨌든 웨일즈 공 또는 대공이란 이름을 붙인 구축함을 타고 미국에 가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이 이 전쟁에 참전한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미국과 영국이 이루는 이 연합국을 United Nations, UN이라고 명명합니다. 미영연합군을. 그리고 1943년도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집트 카이로에서 중국의 장개석을 만나서 장개석을 이 미영연합군에 참여시키죠. 연합국에. 그래서 UN이 차이나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처칠과 루즈벨트는 그대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 지금 또 날아가서 소련의 스탈린을 만납니다. 그리고 소련도 이 유엔에 참여시켜서 유엔은 4개 나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1944년도인가요? 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준비할 때 영국의 망명에 있던 프랑스의 드골이 우리도 끼어야 되겠다 해서 자유 프랑스를 끼워줍니다. 망명정부. 그래서 연합국이 유엔은 5개 나라가 됩니다. 이 5개 나라가 중심이 돼서 독일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일본을 무너뜨리고 2차 대전을 끝냅니다. 이 연합국을 토대로 미국이 만드는 게 지금 유엔입니다. 그래서 5나라는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죠. 이 유엔이 세계정부 역할을 쭉 할 때 이걸 운영하는 거를 미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운영하는 돈을 냅니다. 모든 회원국도 다 내는데 미국이 가장 많이 냅니다. 이 미국이 유엔을 통해서 미국이 직접 하면 반발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유엔을 통해서 많이 개입을 했죠. 우리가 인민군의 공격을 받아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을 때 미국이 유엔군을 동원해서 우리를 막아줘서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빈곤 벗어나는데 많은 지원도 하고 그랬죠. 자, 이렇게 유엔이 쭉 운영돼서 그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 각 나라가 분담금을 내는 걸로 운영이 돼요. 그중에 가장 많이 더 낸 돈은 미국이 냅니다. 1960년대까지는 미국이 가장 부자였고 압도적으로 부자니까 돈을 제일 많이 냈고 미국은 미국 국무성을 통해서 외교를 하는 것보다도 유엔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많이 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유엔을 움직여서 했죠. 그런데 이게 70년이 되면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미국한테 패전했던 독일이 세계 2위의 경제력으로 올라오고 이어서 일본이 세계 2위로 경제력으로 올라오고 하면서 미국이 그 밑에 국가들하고 차츰 경제력이 차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겪어서 지금 현재 미국이 와 있는데 지금 미국이 유엔을 만들었을 때만큼 경제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상대로 관세 정책을 하는 걸 잘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경제가 안 좋아서 유엔 분담금을 상당히 안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 내는 게 아마 금액으로 제일 많을 거예요. 원래 제일 많은 돈을 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유엔은 이게 명분이 있는 기구다 이렇게 자꾸 확장이 돼 왔어요. 너무너무 커졌어. 근데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임금을. 그리고 유엔 직원들이 봉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엔을 살림을 이끄는 건 누구냐? 사무총장. 우리가 한국인 반기문 씨가 사무총장을 했죠. 근데 반기문을 포함해서 그 앞에 코피 아나닌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이 유엔이 수입이 없잖아요. 미국 등이 분담금을 잘 안 내. 그러니까 유엔 기구를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줄이겠다고 하면서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자, 유엔 주요 기구는 뉴욕에 있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나 뭐 스위스 제네바도 있는데 그쪽 기구들은 이제 해외 지부 같은 거죠. 거기에 뭐 유엔과 관련된 기관들이 많은데 그쪽은 이 유엔 분담금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 도네이션 각종 이게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운영해서 거기도 어려워졌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유엔이 미국이 돈을 많이 안 내서 돈이 없어서 개혁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이게 세금이 없어서 공무원 돈 못 주는데 공무원을 왕창 늘려놓은 사회주의 정권 같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기억하시겠지만은 한 15년 전만 해도 한국에 영어 잘하는 젊은이들은 유엔에 가서 크게 배운다라는 게 이제 꽤 많이 각 주요 대학교 정치외교과 국제정치하는 친구들한테 권했는데 요즘 하나도 얘기 없습니다. 국제외교 가라는 얘기 없어요. 가봐야 돈이 없어요. 자, 미국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이걸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유엔 나간대요. 유엔에서 뽑힌 공무원들은 일단은 신분 보장은 유엔에 해주는데 거기에는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미국인 친구들을 고용해서 거기도 뭐 비서직 하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일반직들은 미국인데 그 사람도 줄여가고 있는 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도 지금 이제 도지라 그러죠. 그 정부 혁신부를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를 해갖고 미국 정부가 지금 방만하게 돈을 써. 미국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막 줄여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칼질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미국 정부도 돈이 없으니까 미국 산업 지키려고 관세 정쟁을 일으켜서 지금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돈이 없고 미국이 분담금을 안 내니까 유엔도 돈이 없고 그래서 세계 분쟁이 생기면은 유엔이나 미국이나 개입을 안 해요.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테러 때문에 한번 붙었다가 따다닥 자기네끼리 휴전을 했어요. 미국이 여기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해요. 거기에 유엔이 들어가서 유엔 평화유지군 조직도 있고 한데 걔네들도 지금 힘을 못 써. 무슨 얘기냐? 지금 세상은 미국도 지금 자기네 이 적자 문제를 푸는 게 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문제 개입 안 하고 나만 우선 살겠다는 거고 유엔은 껍데기만 남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내고 싶은 거잖아요. 개입하기 싫은 거야. 내가 죽을 지경이란 말이야. 트럼프는 그런 정신입니다. 지금.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도 그동안 90년에 냉전 끝나고 룰루랄라 잘 지냈습니다. 뭐 국민들 뭐 복지해주고 인기 위주로 가다가 야,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는구나 라고 해서 지금 징집병으로 바뀌고 있어요. 핀란드란 나라가 나토에 가입을 하고 항상 자기 중립국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가입하고 핀란드가 의무병제를 하고 스웨덴이 그렇게 가고 폴란드가 가고 독일도 아마 지금 의무병제로 바뀌고 유럽이 지금 왜냐 옛날에 병력 막 줄였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한동안 냉전이 끝난 다음에 앞으로 첨단 전쟁만 온다 그래갖고 막 뭐 첨단 무기 만들었는데 러우 전쟁 보니까 재래전이 뭐 포 쏘고 미사일도 쏘지만 드론 쏘지만 포 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인민군 폭풍군단이 갔지만 걔네들이 옛날처럼 돌격전 한 거잖아요. 그거에서 쿠르스크 탈환에 기여를 하고 뭐 참호 파고 들어가고 땅굴 파고 들어가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결국 병력이 필요하다 싶어갖고 유럽 국가들은 다시 포 생산하고 옛날에 뭐 미사일 비행기 하다가 다 줬고 이제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방위 사람이 꽤 클 거예요. 몇 년 동안. 막 징집병으로 다 바꾸고 인구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여성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이 자국을 안 지켜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그동안 경제가 좋아갖고 유엔 분담금을 많이 냈어요. 잘 내왔기 때문에 미국은 안 내냐 나는 내네. 그러니까 나도 내 지분이 필요해 하고 막 이 힘을 쓰니까 미국은 싫은 거죠. 그리고 중국은 그 돈을 갖고 1대1로라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자꾸 속국하는 작업을 벌이고 그리고 대만은 자기네 거라고 하면서 먹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그건 용납 안 하죠. 대만을 중국이 먹고 태평양 쏟아져 나오면은 미국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련이 못 나오도록 일본을
통해서 맞고 우리를 통해서 망하는데 지금 중국 맞는 거는 우리하고 대만이 맞고 있는 거거든. 근데 대만이 중국에 먹히거나 여기에 쉐쉐 정권이 들어서면은 미국이 뿔따고 하나도 보통 뿔따고 하나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국제정치는요, 각자 스스로 지켜야 되고, 우리 같은 나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편에 설래, 미국 편에 설래. 우리 같은 경우는 러시아나 북한은 중국 편에 설래, 미국 편에 설래. 이걸 강요당하는 시점이야. 대만의 쉐쉐하고 중국의 쉐쉐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천만의 말씀. 지금 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 되려면은 지금 의무병 복무기간 확 줄이고 있는데 이거 오히려 늘려야 되고 여성들도 1년간 이스라엘처럼 군대 가는 식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휘청휘청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그걸 지금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의 압력도 있긴 하지만 국방비를 올리고 인기 없는 징집병으로 의무병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대만의 쉐시하고 중국의 쉐시하고 살아간다고? 될 것 같죠? 이렇게 친중으로 간다? 이판국에 대한민국이 친중 정권이 들어선다? 미국이요? 가만 안 됩니다. 한국 경제를 추락시키거나. 지금 말장난 해갖고 자기 말실수 주한 중국 대사한테 쉐쉐 그럼 그거 모면하려고 중국 대만의 쉐쉐하고 요리조리 비위 맞춰 살자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비위 맞추자고 하는 사람이 국내 정치로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한테 비위 맞추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재명 방탄이나 하고 자기랑 안 맞는 사람들은 모조리 탄핵시키고 특검 걸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국제정치는 중국한테 쉐쉐거리자 그래요. 큰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 내분이 지금 워낙 커가지고 국제정치를 안 보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는 미국이 자기 우선 살겠다. 유엔까지 걷어찰 정도로 이러다 보니까 각자 나라가 자기 살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해야만 러시아로부터 안 당하고 중국으로부터 안 당하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계엄령 이후에 이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고 민주당이 그걸 싸움을 극도로 걸다 보니까 국제정치를 까맣게 잊어먹고 있어.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만의 쉐쉐하고 중국의 쉐쉐하고 살자라니 이게 통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천만의 말씀. 대한민국이 중국에 쉐쉐거리고 가는 순간에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대통령 뒤지게 맞습니다. 이번에 한미 간에 환율 조정을 해서 환율이 조금 이렇게 1,300원대로 내려왔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왕창 춤추게 할 수도 있어요. 미국은 우리 흔드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미국은 용납하지 않을 거고 여기 유엔군도 있고 주한미군도 있기 때문에 수없이 흔들 수 있어요. 쉐쉐 대통령을 뽑고 싶습니까? 미국이 유엔 분담금을 안 내서 유엔이 지금 거의 휘청휘청할 껍데기가 가고 있고 미국도 지금 자기네 경제부터 우선하는 이 국제정치를 냉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말장난하는 후보한테 속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